자,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아니죠. 있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 지상권도 똑같은 소유권, 지상권 다 물건인데 본인이 행사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엑스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지상권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네요. 맞는 거는 2번. 2번이 정답이네요. 을이 약정한 지료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1년 6개월이 아니고요. 2년.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단기간에 영향을 받죠. 이게 법조문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 언제든지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요. 자,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상권의 양도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양도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고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문 내용은 여기 조문 내용이고요. 이렇게 제가 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지상권 소멸 청구. 지상권자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에 딱 나와 있는 법조문 내용이니까 자신의 체납된 기간이 2년 이상. 자, 이게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쭉 소유를 하고 있고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2년 이상 체납을 해야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연체 기간까지 합산 주장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가 갑 요쯤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그래서 제가 2년을 연체를 하는데 이렇게 연체를 했어요. 여기에 1년 6개월 여기 6개월 이렇게 연체를 해서 지금 2년 연체가 됐는데 이 경우에 합산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전에 소유자한테 1년 6개월 나한테 6개월 연체했지 너 이제 소멸시킬 거야. 소멸 청구할 수가 없어요. 6개월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2년을 연체를 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4번 지문에 대한 내용. 지상권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학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도 되고 매수 청구도 되고 지료 지체 등으로 소멸한 경우는 갱신 청구, 매수 청구 다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므로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제 법조문에 딱 나와 있다는 얘기죠. 조문에 딱 나와 있어요. 283조 조문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강행 규정.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건물이 있어야 지금 이 지상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매수 청구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철거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지상물 매입 청구권, 이건 형성권. 매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요. 설정자의 성락은 불필요합니다. 가액, 이 가액이란 얘기는 지상권 소멸 시기가 아니고요. 매수 청구권 행사 시의 시가 상당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80조) 존속기간이 약정한 지상권. 자, 계약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제 최단 기간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법조문에. 최단 기간을 정해놨다. 이거 이하로는 못한다. 이거 이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30년. 요 전호라고 하는 거는 요 1호를 얘기하는 거죠. 1호.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15년. 건물 이외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이게 이제 최단 기간입니다. 이게 최단 기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이게 최단 기간은 요 이하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은 그 적용이 없다. 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 적용이 없어요. 최단 기간이라고 하는 적용이. 요거는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지금 여기 다 조문에 딱 나와 있죠.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최장 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자, 기간을 안 정했으면 여 위에서 말한 30년, 15년, 5년 이 최단 기간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석조, 석회조, 뭐 연화조 이게 아니냐, 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뭐 이런 그런 걸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물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의 목적으로 한다. 자, 전조라고 하는 거는 요 지금 181조니까 180조의 2호 요거죠, 요거.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의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그래서 15년 한다.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15년. 그리고 수목이면 30년. 수목이면 30년입니다. 수목은 30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네 가지 나와 있고요. 이거 먼저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해볼게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이게 틀린 말이죠. 지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낸다는 얘기죠. 그 지상권을 한 거에 대한 대가, 지료를 낸다. 근데 이제 무상지상권도 있잖아요. 무상지상권도 있기 때문에 성립 요소가 될 수 없죠.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며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기간 만료로 된 경우 갱신 청구권 할 수 있죠. 연체를 해가지고 2년 연체를 해서 할 경우는 갱신 청구권이 안 되죠. 그때는.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제 갑소유였다가 얼소유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1년, 여기 뭐 1년 이런 식으로 연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걸 합쳐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얼 소유로 바뀌었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2년입니다. 다시 2년. 합산이 아니에요. 통산이 아니에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자, 이거는 이제 은행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은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장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맞는 말. 맞는 말입니다. 여기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말이네요. 자,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 자,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위 지상권은 건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위에 도로 개설, 옹벽 축조 등의 행위를 한 무단 침입자에 대하여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의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 내용이고요. 자, 다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담보 목적물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 자,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담보 잡으면서 지상권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다 갚았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로 소멸했다는 얘기는 돈을 다 갚았다는 얘기죠.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네, 이거 맞는 지문.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지금 토지 소유권이 양도 전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에서 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야. 소유권이.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는 니은이네. 니은은 틀린 말. 그러니까 틀린 거를 모두 고려했으니까 니은. 2년 미만 안 되죠. 하면은 자기 거만 자신에 대해 2년이 돼야죠.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 이거는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되겠네요. 니은. 자, 분묘기지권 나서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고 갈게요. 분묘기지권. 자, 요거는 이렇게 성낙, 취득, 시효, 양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성낙은 소유자가 성낙을 했어요. 성낙 여기에다가 해. 예. 취효, 취득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를 하고 20년 평온 공연 점유 이렇게 타조 점유 등기 없이 취득 요런 요건에 해당되면 취효, 취득이 된다. 양도는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할 때 취득. 야, 이거는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했어요. 분묘를 했는데 다른 특약이 없이 이 토지를 그냥 양도를 해버렸어요. 양도. 그때 바로 이 분묘 기지권이 생긴다. 자, 효력은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며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 예, 분묘 기지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분묘 기지권은 주위의 필요 공지까지도 미친다. 필요 공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분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된다. 자, 지료. 취득 시효하고 양도일 때 지료가 틀린데요. 취득 시효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이제 지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취득 시효는. 양도의 경우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번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